소개받은 김혜신 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사 심재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공무원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공간가야를 고고학 전공자로서 온 이제 공간가야를 공부하는 연구자로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거는 공무원적인 그거는 다르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문헌사를 하고 고고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고고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인들의 어떤 기억 이걸 되살리는 것이지 이다 뭐 가락국이어야 된다 뭐 그런 게 밝히는 게 고고학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해양지향적인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아마 관심이 많으신 이쪽의 어떤 바다 실크로드, 이 바다 실크로드가 과연 우리 가야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 김해만의 가야 유적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 김해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강가야 왕가의 무덤, 이제 대성동 고분군 해서 이제 이렇게 전기목감이하고 이렇게 묘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군강가 이상인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자료들이 이번 이제 그 맡은 목적이 너무 이제 김해에 살면서 김해에 존재하는 가야 유적에 대해서 모른다 해서 이제 1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장, 3장도 이제 좀 제법 분량이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장 위주로 하고 2장, 3장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번 나눠본 건데요. 옛날에 저희 구시가지와 저희 여기가 지금 1번이 대전동 고분군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일대가 다 이제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이 낙동강 건너긴 그 동업하고 그 진양까지 아마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그 구간을 좀 나눠서 고김해만 건역, 그리고 진례분지, 낙동강 건역을 분류를 했는데, 이 진례분지는 제가 원래는 이 낙동강 건역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진례천이 결국은 하포천 습지하고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하포천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창원 다오리가 있는 이쪽은 주천강 영역이 돼서, 좀 약간 구별은 됩니다만, 그러나 이 진례분지가 또 양동리 고분군하고 또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그 교두부 역할, 징검다리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고김해만 건이 이제 보면 이제 중심 고분군들이나 생활 유적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의 그 왕성이 있었던 대송동 봉황동 유적, 그 다음에 어떤 대음락이 있었던 양돈이 고분군과 유화동 유적, 그리고 어떤 항해의 어떤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간돈이 유적을, 간돈이 유적과 간돈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이 세 개의 어떤 그 유적군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제 대송동이나 양동리의 버금가는 그런 유적들은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동 양동리가 중심, 그 금강가에 이루는 핵심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동리 고분군하고 대성동 고분군하고 어떤 위계적인 질서가 이제 그 신분이 비슷할 때, 그 다음에 격차가 좀 날 때, 아주 격차가 날 때, 그렇게 고학적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집단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유적을 정해놨지만 실제 이 중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 말고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부재 발굴, 즉 대형이든 아니면 근린 생활이든 어떤 건축 행위를 해서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발굴 때문에 이제 해서 또 대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이제 기록을 다 남기면 이제 그 공세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사라진 유적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남아있는 구역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송동, 양동리, 예안리, 고분군 중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칠산동 고분군이 이제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그돼 있고, 나머지는 뭐 일부만 남아있거나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바다권, 지금 김해평야라고 하는 쪽이 이제 다 바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자연각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폐층의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과학적인 분석도 다 이미 이루어졌고 해서 이 정도는 다 해발, 최고 해발이 2m 정도 지금보다 상승한 그 레벨로 해서 해발로 해서 바다 경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도, 고김해만권에는 왕도인 대전로 고분군과 그 다음에 대염락인 양돈이 고분군, 그 다음에 거점락인 간동리 유적,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부속되는 각 이런 큰 높락에 그 부속되는 유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위치가 보면 참 절묘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안에 따라서 가는 그런 루트가 돼서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제가 그 유적에는,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적에는 분묘 유적, 즉 무덤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유적이 있습니다. 주거지나 뭐 건축물이 있는 그런 생활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유적이 있습니다. 생산 유적이라는 거는 뭐 토기 생산, 그 다음에 뭐 철개 만드는 그런 생산 유적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저희들이 이제 복합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합 유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이제 감방 유적 했고, 이제 성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성곽은 이번에는 너무 이제 다른 게 많아서 성곽은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혹시 실제 그 발굴 조사도 김해 같은 경우는 워낙 사유지가 많아서 다 그 정상의 산이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곽도 가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감면은 이제 보시는 대로 일단 주인공을 이제 묘주를 중심으로 한다면, 즉 묘주가 묻히는 이 간 위주, 그 다음에 관각이 각보다 더 큰 각 해서 그 묘주하고 이제 유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각, 그 각을 이제 돌로 만든 석각, 그다음 방구조로 만든 이러한 이제 석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동 고분군은 뒤에서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간략적인 이제 현황만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차례의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269기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역시 이제 수로왕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목감묘 유적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세태기, 그 다음에 멸망했던 시기의 어떤 석심립까지 다 모두가 확인되고 있고, 역시 금강가의 정성기인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는 이제 목강묘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열시 석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수열시 석각 중에서 가장 빠른 것들이 이제 김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동 고분군은 이제 고인돌도 이렇게 정상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주변에서도 한 개가 더 확인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지정면은 뺐지만 대부분 이런 거점 유적들이라고 얘기했던 데는 하고 좀 나름 큰 의미 있는 유적에는 대부분 그 옆에 보면 인근 지역에 다 지정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검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가야 왕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봉황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국립가야문화연구소가 발굴조사하고 있는 전 가야 왕궁터가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것이 저희들이 가야 토성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선들이 이제 발굴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확인된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야 토성의 흔적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구봉황초등학교가 여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이 발굴이 이제 이게 노출되면서 발굴을 완구를 한 게 아니고요.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유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지시켜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이쪽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2027년부터 한 30년 목표로 예, 발굴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야 토성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이제 토성 근처에 나온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말 모양의 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루라든지 이런 이제 옹들이 있고요. 이런 유물들은 이제 시기는 그 봉안동 유적 같은 경우는 통동기 시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해영리 폐총인데 지금 폐총 전시관이 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폐관 밑에가 이제 우문토기, 즉 통동기 시대의 어떤 그 집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봉황동 유적 일대에도 문문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기는 이제 그 아마 이 봉황동 유적의 시작은 촌동 시대이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많이 거주했던 거는 아마 그 수로왕이 탄광했던 42년도 예, 그 전후부터가 아니겠는가 해운리 폐총의 자료를 볼 때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조사했던 이제 봉황동인데 여기가 그 가야인 생활체험촌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발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해안 창고들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해반천 쪽이 그때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기둥 자리가 나왔는데 이 고상 창고, 바다에 높은 이제 창고군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거의 다 1m에서 1m 30 사이에 굉장히 큰 기둥 구멍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그 부먹이 있죠. 이거는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에 기둥이 나무 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저희들이 사진 찍고 실측하고 나서 그 기둥을 드러낸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목을 2단이나 3단 정도 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연약 지반입니다.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땅에 박으면 기둥을 그 하중 때문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기서 맨 처음 확인이 됐고 뒤에 이제 테레리 유적이라든지 관동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분목시설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한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 어떤 4세기 때 이후에 어떤 토목 기술을 또 얘기해주는 그런 토성과 함께 그런 이제 유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빌라를 이제 짓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에 이제 농나무재로 이제 만들어진 배어의 이제 부재. 여기가 지금 현동고분군이고, 이 현동고분군의 이쪽 측판을 이제 아마 구성했던 그런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이 있었던 이제 가야 그 왕궁터 쪽에서는 이런 수혈식 석각들이, 수혈식이란다. 주거지들이 아마 큰 대형의 지금 이거는 한 8m가 넘는 그런 대형의 주거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황도 유적 하면은 역시 생활 유적이기 때문에 생활 유적은 고분하고 다릅니다. 생활 유적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가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마을이 있는 곳에 옛날 유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편들이, 편들이 이제 범람이라든지 강화의 범람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주거지라든지 그런 파괴가 됐을 때 그 정리하고 하면서 다시 대지를 조성할 때 그때 들어오는 이런 토기들이 있는데요. 역시 봉황동 유적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 이동식 부뚜막이 되겠습니다. 아궁이형 토기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솥을 걸고 그 위에 이러한 이제 시루를 넣어서 주로 쪄 먹은 걸로 그런 이제 밀이나 쌀이나 그런 걸 쪄 먹은 걸로 추정하고 있고, 이제 여기 나온 이제 것들은 이제 대선동 거분군에서 나온 이제 노용기대하고 똑같은데 하로 모양도 그릇 받침하고 똑같은데 이 하로 모양 그릇 받침이 왜 여기 편인데 들어갔느냐 하면은 대선동 거분군에서 왕급 무덤에만 이 문양이 있는 하로 모양 그 노용기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황릉 유적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편이지만 그런 유물이 되겠고, 이 수레바퀴의 어떤 편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성동 고분군에서 우리가 토도기가 지금 김해시 그거 아닙니까? 예, 상징인데, 우리 마스코트인데, 이 토도기의 모태가 된 게 망덩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망덩이 고분군에서 나온 오리 모양 토기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김해에서 하긴 오리 모양 토기는 딱 2점입니다. 완형으로 나온 거. 네, 표는 이제 부원동까지 치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 모양 톡이 작은 거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창고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 부뚜막형,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식 아궁형 톡이 되고, 이거는 이제 손 모양 같은 톡인데요. 요거 다음에 보자. 예, 이거는 이제 배가 나왔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배가 나온 데고요. 이곳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곳이 이제 배가 나온 곳이고, 여기가 봉황초등학교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가 나왔던 곳이고, 여기서 한 20m 이상 되는 곳에 이제 수열 유골에서 하나 나왔는 조사가 됐는데, 여기서 이 노가 나왔습니다. 예. 이 노는 이제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가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기둥에 있던 그 분목은 굴피나무라고 해서 건조 기자로 쓰는 이 굴피나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집 모양 토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빠졌네요. 봉황릉 유적에서 한 5cm 정도 되는 집 모양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 집 모양 토기를 빼고 하여튼 뺀다면 고분에서 나오는 상령 토기는 열애리 고분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 모양 토기, 그리고 토우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지금 최근에 한만에서 막 쏟아지죠. 배 모양 토기, 집 모양 토기 막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마도 대전동 고분군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도굴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도굴꾼들이 들고 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양동리 고분군인데요. 양동리 고분군도 아마 대전동 고분군 가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접하실 기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예, 이게 이제 사적 구간이 되겠고요. 실제 동리대 박물관에서 이제 90년도에 90년도에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전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 2, 3세기 때 작은 무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동리대에서 발굴한 구간인데, 지금 여기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 유적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여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풀어져서 이 구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고, 지금 이 구간만 지금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많은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유적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발굴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중요한 정보들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대형 무덤들은, 4세기 때 이후의 대형 무덤들은 이쪽 능선, 여기 지금 보시면 능선, 둥거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 산등선이를 따라서 대형 무덤들이 중복 없이, 이게 막 무덤끼리 겹쳐 있는데 이 중복 없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마 조사한다면은 대성동 고분군급은 아니더라도 복천동 고분군급의 어떤 무덤들이 나올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리 목관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100년 전으로 보고 있는 이제 무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목관묘입니다. 목관묘인데 양동리 고분군이 목관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전동 고분군하고 차이점이, 이 양동리 고분군은 이러한 모방 거울들, 우리가 방제경이라고 하는 환경을 모방한 이러한 모방 거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대선동 고분군에서는 아직 이러한 모방 거울이라든지 환경이 목감미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문양이 없는 거울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뭔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중심지가 양동리 고분군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세형 동검이 있는데요. 꼭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철검인데 이 손잡이 부분만 총동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전형적인 세형 동검이 아니고 이 철검의 형태와 비슷한 이러한 동검을 이제 동의대학교 이제 임효택 교수님이 이제 양독식 동검이다라고 해서 양식을 이제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유리 구슬들이 나오는데요. 이 양동리 목감미에서 나오는 유리 구슬들은 이제 포타시 계열의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 포타시 유리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세기 말부터 이제 간을 보호하고 더 많은 철기를 부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호하는 각이 각이 생기는 대형의 어떤 목각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김에서 가장 빠른 이제 양동리 162호불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톡이나 이 한 장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벅이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다가 이제 시루를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철벅이 새로 만든 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 소재들, 이제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철 소재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철 소재가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단내를 해서 이런 철제 무기들을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형 함흥경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전환경을 모방한 또 이러한 모방 거울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은 외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외경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는 이쪽에서도 유행했던 그러한 양식이기 때문에 아마 굳이 외경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유리 구슬이 지금 수정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리 이제 3세기 때의 중요 유물을 보면 역시 양동리 거분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이 세발솥입니다. 세발솥이 이제 양동리 거분군을 딱 중국과의 교역을 할 때 딱 떠올리는 건데요. 여기 글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의 어떠한 무게, 어떤 곡식을 이거에 다 넣으면은 몇 그램이다라고 하는 이제 무게, 그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 해독이 잘못됐다, 이 정도 갖고는 그렇게 해석 못한다라는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 명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 모양 이제 허리띠 바클, 그리고 대구죠. 대구라고 하는 허리띠 바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랑이 모양의 어떤 대구가 안 나옵니다. 호랑이 모양의 대구는 이제 대선동 고분군에서만 김해의 경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김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런 수정 목걸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수정 목걸이하고 대성동 목걸이 세 점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0포 목감에서 나온 외계 동모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형이 되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계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에는 이런 통동검을 100점 이상 완납한 그런 유구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유물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일본 유물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를 지배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시기 때는 저희들이 아까 양동리에서 보셨던 철기들의 어떤 다량 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동리 고분군을 하면 또 이제 이러한 소용돌이 문양이라고 하고, 이제 골수문, 고사리 모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양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모양은 이제 보통 이제 태양을 상징한다는 그런 설이 지금 학계에서는 좀 주설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맨 처음에 김해에서 양동이 고분군에서 나오고 희한하게 대선동 고분군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제 논문에 썼는데 그거는 또 논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편 하나만 나왔고 대선동 고분군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양동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데 뒤에 이제 항상 고고학은 재밌는 게 뭐냐면 유행을 탑니다. 뭘 하나가 딱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포항 지역, 울산 지역, 그리고 경주에서 이제 이렇게 소형문돌이 문양이 있는 것들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지금 2세기 말에서 3세기 때는 대부분 다 보면 무기라든지 아니면 철 소재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고사리 문양을 하는데 이제 경주나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철모라 해가지고 투겁창 이 밑에 보시면 이런 긴 투겁창을 주로 선호하고 유재기는 이제 공통으로 다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갑옷에 이제 이런 걸스문 고사리 문양을 갑옷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옷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목걸이 축gem판이라 해서 옆에 장식에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착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지역차가 난다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소위 지난 권역에서도 이런 고사리 모양 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2호분이 정기목각묘를 상징하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양동리 235호분은 이제 도질토기 등장, 즉 이제 본격적인 강국으로서의 금강가야를 얘기해주는 무덤 시작. 대경동으로 치면 29호분, 양동리로 치면 235호분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밌는 거는 이 대형 무덤이 초대형 무덤이거든요. 아까 162호분 해봤자 길이가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무덤은 7m 80 정도 되거든요. 예, 대성동 29호분은 9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복도 나오고 수정제 구슬도 나오고 이런 철소재도 나오는데 이게 대성동 29호분보다는 위기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이제 대성동하고 양동이의 격차가 발생하고 왕권이 강화된 시점을 이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다 곽을 태워가지고 오도적으로 태워서 수스로 된 해서 이 목각 구조가 이제 복원이 가능한 그렇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가의 정선기라고 하면은 4세기 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5세기 초까지인데요. 보시면 이 통영동이라고 하는 일본 그 통영이 나오지만 역시 주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갑옷요하고 마구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시기에 일본에는 마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문화가 없기 때문에 마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저희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은 마갑하고 마주, 얼굴 가리개. 즉, 말을 이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말 무사히에서 중장기병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동리 고분군이 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남쪽으로 해서 유화동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유화폐총이 이제 도문화재로 이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유화동 유적을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시도를 한 2차례 실시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구간을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결국 발굴을 못하는 관계로 사적 기정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동리 고분군을 만들었던 집단이 살았던 고조 지역이 바로 이 유화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조사했던 유화 폐총 구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폐총하면은 조개무지하면 쓰레기장으로 많이 얘기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폐총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면은 이게 맨 처음 점차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다른 쪽에 있던 이제 수혈군이고, 이 폐총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가는데, 처벌 하는 거 그 서토면이 불을 맞은 그런 흙들이 나오고, 그 흙을 제거했을 때 또 그 폐각층이 좀 나오고, 다시 그 밑에 또 서토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또 그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대지 조성을 위해서, 즉,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2m가 넘는, 아마 이 지역이 하단부로, 이렇게 구릉의 하단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단 부분을, 경사진 부분을 메꿔서, 매립을 해서 이제 대지로 조성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압폐총에서 출토된 토기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발굴 보고서를 쓸 때 폐총 같은 경우는 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왜 그러냐 하면은, 생활 유적에서는 사용하는 토기가 이런 젓가석 계통의 토기들, 연질, 무른 토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터지는 것이 덜 합니다. 뭐, 끓여 먹던가 할 때. 그런데 이제 이런 토기들은 아마 저장용이라든지 제기로 사용했다고, 이런 단단한 토기들, 도지토기라 불리는 것들,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태가 당연히 여기에 잘 남아있겠죠. 단단한 토기인 도지토기가. 그러니까 정리를 신나게 해보면 이것만 정리가 돼 있고, 이 젓갈색 연질토기가 정리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삼별자가 하면서 밑에 그 연구원한테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총이 뭐냐고. 폐총은 생활유적이다. 아무리 남아있는 상태가 좋다고 해도, 폐총이 중심이, 젓갈색 연질토기가 중심이 돼야지 되겠느냐. 실제 젓갈색 연질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인 매립이기 때문에 이 층마다 뭐냐면 아마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단계 공정별로. 그래서 무덤에서도 보기 힘든, 왜냐하면은 이 등재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음락이 있으면 음락의 우두머리, 무덤에나 돼야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철정도 마찬가지고요. 4세기 때는. 근데 이게 유압폐총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단단한 이제 제기형의 어떤 그런 도질 토기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제의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복골. 이 복골이 우리가 점을 쳤다고 생각되는 이런 복골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층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전폐대 토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원 전 단계로서 요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간사회라고 하는 뭐 그런 사회에 해당되는 토기가 밑에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개 무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구릉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마을 유적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조사를 한 게 이제 198번지하고 148-2번지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동남쪽에 정상부에 이제 있는 유적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이 주거지가 공방이라고 생각되는 주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각으로 생각되는 이제 니은자 모양의 고상가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남쪽에 구력의 최정상이 있는데, 여기 경관을 조망하기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이게 길이가 이 수열이 한 7m 정도 되거든요. 주거지가 이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한 10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기역자 문양에 왔다 갔다 해서, 저기 침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관망하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주거지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불탄 주거지가 나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보통 정쟁이라든지 그런 거 일어나면은 그대로 또 우연하게 방화가 아니고 우연하게 딱 되면, 또 방화도 그렇죠. 그러면 폭삭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유물들도 폭삭 주저앉은 채로 보통은 샥 위에만
정리해갖고 흙을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발굴했을 때 나오면 그대로 올리면 집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물도 어떤 배치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김해는 이런 이제 불맞은 건물들이 나오도 정리 작업을 너무 잘해요. 바로 정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 석가래만 확인되고 토끼편 몇 조각. 저희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 유물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각 승리 그 곰방지 위에 있었다고 하는 데서 이런 골각기들 빛입니다. 아마 그 뼈로 만든 그 녹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녹각이 뼈로 만든 이제 빛이 되겠습니다. 유화동 이제 2차 발굴 조사 2020년도에 실시한 건데요. 그것도 이제 아마 보도자료가 나간 유적인데, 이 유적은 이제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거지하고 곰방지, 고장물동이 확인이 됐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무덤이란다, 자꾸. 예, 그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배치가 딱 보면은, 저희들이 이 사진만 딱 보여주면은, 이거는 무덤입니다. 예. 뭐냐면 구조가 이렇게 딱 짜고, 이게 각이다 보면은, 여기가 각 안에 격벽을 설치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부각, 토기를 묻는, 다른 묻는 부각.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체가 묻히는 그 공간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걸 가옥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을 가지고 이제 그걸, 무덤을 안 만들고 집에다가 그냥 모셨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쪽의 왼쪽 부분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 철 소재, 철정하고, 낫하고 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제 그 창고, 이것도 역시 창고인데, 무슨 창고냐? 이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외절 구형 고배가. 근데 이게 한 48점 정도 되는데, 이 고배하고 이런 이제 소형 기대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꼭 이제 흔적이 일부러 다발로 묶어 놓은 것들이 쓰러진 듯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굴 보고자들은 이거를 이제 제사 유물들을 모아놓은 창고, 제사육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이렇게 나온 구조는,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것만 없고 요것만 딱 노출되면은 무덤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유기물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자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 이게 내려앉은 게 아니고 원래 마루 같은 그 탁자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게 이제 탄화되면서 썩으면서 내려앉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동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아까 불에 태워진 건물지가 있던 데가 여기고요. 주거지가 여기고, 이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예, 무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도 주거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무덤도 있었다. 근데 시기는 늦습니다. 이게 한 가야 멸망 전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은 이제 장류 지역의 어떤 남해에서 들어갈 때, 장류나 주초로 갈 때 어떤 거점 지역이라 볼 수 있는 이제 간동이 신문 유적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남해고속도로인데요. 남해고속도로의 바로 왼쪽에 저희들이 간동리 고분군이 존재하고 요 밑에 유적이 이제 간동리 생활 유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상식 건물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선착장으로 사용되는 장교가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 크게 보시는 것이 이제 1호 간선도로와 2호 간선도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분기되는 지호 1호 지선들, 도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특히 이 동남쪽에 지상식 건물지가 대거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확장 구간하고 그다음에 관광 유통단지 할 때 발굴 조사했던 신문이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 건물지가 이제 107동이나 지금 보시면 아주 밀집되게 나오고 있죠. 밀집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이제 장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1호선이 이제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면서 이게 확장해가지고 2호, 즉, 확장한 또 하나의 도로를 좀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1호, 2호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중심 도로가 이제 확인되고, 지금 보시면 이 네모 하얗게 한 부분에 이렇게 큰 돌들이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로의 가장자리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이런 수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니는 길이 지금 도로가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도로가 되겠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그 배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옆으로 딱 가장자리를 해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나무 속을 비워가지고 이제 목통을 놓고 그 위에 돌로 뚜껑을 올려가지고 배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견시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사진만 보면 이거는 이 기둥구멍에서 나온 건데, 이 사진만 보면 이게 나무로 생각했는데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토기를 여기다가 박아 넣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야 토성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간동리 유적하고 봉황동 유적, 가야 토성하고 이제 이런 패총 유적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대규모 토목공사의 어떤 증거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아는 이제 저희들이 무통기아라 해가지고 이제 앞에 포목을 대고 우리가 분리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뜯는 게 아니고 만드는 제법이 이제 토기처럼 만드는 겁니다. 기아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기아, 삼국시대의 어떤 초기 기아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아가 되겠습니다. 그 기아의 존재는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선착장으로 사용되는 이 장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실축도대로 그대로 따라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복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는 데가 이제 사람이 기다리는 데가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동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큽니다. 기아가 이거는 큰데 근데 김해에서 나온 기아는 숫자를 살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김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기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기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물에 아마 중심되는 그 부분에 아마 저희들 막 용마루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부분에 거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이렇게 아궁이형 이동식 부트막 형토기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절구공이가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유적이라 해서 간동리 유적, 그 반룡산에 보면은 간동 유적에서 간동리 유적에서 이제 전망대, 그 반룡산 전망대에 있는 그 가는 길에 보면은 용산 패총리라고 하고 용산 고분군이 있는데 그 옆에 쪽을 저희들 시골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산가옥하고 주열이 확인됐습니다. 시기는 5세기, 아사기 말해서 이제 5세기 때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일대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아마 여기도 위치가 그 남쪽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좋은,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 지역도 아마 이런 군사적이거나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동리 유적과 함께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신문리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간동리가 되고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 신문리 유적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쪽이 연도가 다릅니다. 조사한 연도가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게 전체 여기가 관광 유통 단지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확장 구간인데 보시면 유적들이 막 밀집되게 막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폐총들이 막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제사유구로 또 수용되는 유구도 많이 확인이 됐고 보시면 이렇게 4년이다 보니까
이 사면 쪽에 있는 것들은 높은 곳을 까고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이쪽 구조는 지금 거의 다 날아가는 그런 구조로 해서 아마 말각의 어떤 사다리 그 정사각형에 가까운 말각의 그런 주거지를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방형의 정사각형 모양의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열들이 중복 수열이라 해가지고 복잡하게 막 중복돼서 나오는, 연속해서 나오는 수열들이 한 5개군, 그렇게 5개소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제사유구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이러한 토기들은 다 제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와 관련되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아까 선착장이 바로 그 오른쪽이니까 전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거지거든요. 주거지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그걸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멍들이 막 있죠. 이게 주열 기둥구멍들이 있고, 기둥구멍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수열, 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했던 시설들이 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유적을 보게 된다면 그 노영토기, 이게 이제 목강묘 단계의 토기이기 때문에 이 관동리 신문이 유적은 이제 3세기 때부터 유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가야 멸망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주했고 생활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료라든지 또 여기 복골들이 또 하잘촉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철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연속수열입니다.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발굴할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제사유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맨 처음에 이거를 제사유구가 아니겠는가. 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성 동해동에서 이거와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 고성 동해동 패충에서는, 유적에서는 조형 청동기가 나왔죠. 새 모양이 있는. 그러니까 제사유구다. 그게 이제 됐는데, 실제 이런 연속수열은 제사유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치장. 어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는, 그런 흙을 채취하는 그 토치장. 또 큰 것들은 또 이제 공방,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 제가 지금 색깔 표시해 놓은 데가 보면, 이제 이런 연속수열 다음에 이렇게 안에 네모 모양의 이제 기둥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기둥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는 이거보다 다음 단계거든요. 왜 하나가 이제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녹산 쪽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해양문화이기 때문에 선착장도 있고 해서 아마 제사와 관련되는 사당이 아닐까, 그런 특수한 목적의 어떤 건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렇게 큰 유적을 중심으로 봤다면 거기에 부속되는, 지금 하정고분군은 지금 3개에 있는 하정마을이 이제 옛날 공병학교가 있던 데인데요. 이렇게 석실무덤도 나왔지만 석강묘가 25기, 목강묘가 12기인데, 이건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의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이 소음락이라고 말하는 이 고분군들의 무덤의 크기는 보통 이제 중소형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성동이나 양동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는 걸 대형이라고 본다면, 그 밑에를 이제 중형분으로 보는데, 보통 한 18제곱미터, 그 다음에 13제곱미터가 좀 큰 굽이고요. 이런 소음락에 해당되는 고분군에서는 대부분은 8m 이하 되는 미만인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덤마의 어떤 규모만 봐도 신분의 격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곡 고분군은 지금 이제 가야대학교에 서쪽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한솔 아파트가 있고 하는 그 부지가 이제 두곡 고분군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목각의 9기,
세국기 62기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 5세기 이제 초부터 유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고분군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주로 주는 중심은 이제 5세기 때의 전반대에 이 석강묘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 이제 중기 이후에 이 갑옷들이 나오는데요. 갑옷 전에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주가 되겠습니다. 이 마주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록 목감묘에서 이게 목가리개거든요. 그 철로 만든 목가리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가리개인데 근데 또 갑옷이 없어요. 그 몸통 갑옷이 없습니다. 그래 이 몸통 갑옷이 유기질 즉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도굴 때문에 이것도 도굴이 됐거든요. 도굴 때문에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든지 마구를 그 갑옷을 하고 있고 이 견갑이 있다는 얘기는 갑옷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주가 있죠. 그 중장기병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에 띠가 하나 겹치고 있거든요. 이런 띠를 이제 겹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야형 마주, 마면주, 말 얼굴 가리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제갈이라든지 그리고 등자라든지 그 말과 관련된 일도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 고분군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 유물이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챙이 있는 철모 이런 이제 투구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띠 모양으로 이제 만든 것들을 이제 외계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대학교의 이제 모 교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본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일본어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전공자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논쟁 중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제 외계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그 아파트 부지, 선지리 고분군, 그리고 아파트 부지에 지금 이제 확인된 건데, 원래 여기가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기는 이제 이 옆에 이제 지성묘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크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트렌치를 놓고 해서, 여기 보면 트렌치 도랑다리거든요? 이 탐색하는. 근데 여기서 너무 급경사라서 유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등산객이 올라가면서 토기를 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적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제 무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짜 급경사라서 갈시대 확인이 안 됐고 아마 이 공장이나 이쪽에 사면으로 내려가면 고분군들이 아직까지 이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제 이쪽 구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부지라서 다 지금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덤의 규모는 역시나 이건 중소형묘 중심입니다. 근데 대성동하고 선질이니까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무덤이 3세기 때 무덤입니다. 의외로 김해에서 3세기 때 무덤이 굉장히 귀합니다. 3세기 때 무덤을 딱 꼽으면은 한 5개 고분군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3세기 때 무덤이 아직은 저희들 많이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3세기 때 무덤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가야 성장기, 발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무덤들이 대성동, 양동이 말고도 이제 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협성 엘리시안 선천지구 이제 개발할 때 협성 엘리시안 그 부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주거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주거지가 이제 땅을 파고 만든 주거지가 12종이 나왔는데 그럼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기가 이제 수로왕과 관련되는 시기의 주거지입니다. 의외로 이 시기 때 주거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네. 왜냐면 이때부터 김해는 보통 4세기 때, 3세기나 4세기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땅을 깊게 파는 거에서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상식으로 거의 다 이제 5세기 되면 지상식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식이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가 기둥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이제 주거지를 복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집 모양 토기 가지고 이제 주로 그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토기로 봤을 때 1세기 때 또는 2세기 초에 그 주거지들이 12동이 확인이 돼서 저희들은 우리가 그 초기가야의 어떤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 덕암리 고분군은 2015년도에 이즈노밸리 일반 산단 그 만들면서 이제 조사가 되는 건데요. 여기 4세기 때 목각묘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전면 다 도굴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도굴꾼들이 이제 뭐 좋은 것만 들고 갔는지 뭐 산형 토기 같은 거 들고 갔는지 토기들은 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토기들인데 이 토기들로 봤을 때는 4세기 때가 중심이 된 그런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지리의 서북쪽에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원지리 옆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덕리 고분군인데요. 지금 ASV라고 하는 그 공장 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왕대에 해당되는 1세기 때 목각묘 수정되는 목각묘가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목각묘가 321기로 4세기, 5세기 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주부각식, 그런가는 별도로 윤물만을 넣기 위한 그 각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부각이라고 합니다. 그 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덕리 고분군 같은 경우 아까 뭐 말씀드렸던 선지리나 그 선지리 덕암리는 부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 따라 하나 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망덕리에서는 부각도 있어요. 있는데 규모는 커봤자 중형묘. 네. 그래서 역시나 신분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이 가시 모양의 유자이들이 이제 나와서 옛날에는 이 유자이도 무조건 진안에서 왔다, 신라권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망덕리에서는 소위 진안계라고 얘기하는 이런 파산철모도 이제 진안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이 나옵니다. 양둔리 고분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굳이 진안계 철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논문을 썼고요. 다음이 이제 망덕리 생활유적이라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이제 확장 구간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풍안반층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확장 구간,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북쪽, 남쪽이 되는데 이렇게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U자식 건물, 그러나 이제 그 고산 가옥이 있고 여기 이런 용석 수열들이 막 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자식 건물들 이런 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목책 같은 것들이 목주열들이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방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보고 있는데 이게 보시는 대로 원래 이 건물이 있을 때는 여기가 저습지였고요. 저습지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게 퇴적되면서 이거를 대지 조성해서 아마 사용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토기들이 이제 이러한 역시나 4세기 때 토기가 되겠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칠기 아주 문양이 돼 있는 오칠이 잘 되어 있는 칠기가 이제 출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탁뼈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패총이 아닌데 소탁뼈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유고의 성격이 아마 제사와 관련되는 게 아닌가 있는가. 소는 주로 소와 말은 조상한테 지는 제사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대에는 이제 천신이나 지신의 이제 제사할 때 지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라서 아마 제사와 관련되는 소떡뼈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농서패총이라고 신석시대 패총이 알려져 있는 유적이 있지만 그 옆에 저희들 그 자동차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면서 이제 발굴한 유적인데 이것도 한 2, 3세기 때로 지금 수정되는 토기인데 유물인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수정제 원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열 세포에서 이제 원석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양동리 고분군에서 보셨지만은
수정제 목걸이가 3, 4세기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해에서는요. 그런데 이 수정의 원산지가 제법 우리나라는 자수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다 보면 아주 투명한 그 크리스탈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산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수수께끼입니다. 대신에 만들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걸로 보고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일본인 학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만드는 도구하고 이제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또 너무 잘 만들었고. 또 이 구분옥이라고 해서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모양들이 우리 천동기 시대에 어떤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뭐 원석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만들기는 우리 쪽에서 만들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이 수정 원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아까 저희들 아궁형 토기 봤지 않습니까? 이도식 부뚜막. 그거보다 저게 한 15c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이제 부뚜막 모양 안 되는구나. 부뚜막 모양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게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 저게 김해에선 처음 나오는데 저도 이게 처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창원의 성산팩총에서 저 토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 창원하고의 어떤 교류 관계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되겠고요. 다음은 능동거북구인데 이거는 유라 첫 택지 개발할 때 조사된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발굴된 신문동 유적인데 이건 지금 GS 아파트 지금 부지입니다. 역시나 없죠.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이 무덤이 참 수수께끼인 무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가 기원 1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딸랑 무덤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기대도 안 하고 팠는데 이 중국 거울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중국 거울은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이 신분은. 왜냐하면 목감매 단계는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덤이 크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물 갖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검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이 목걸이 아마 포타 시계로 추정되는 이 목걸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 무덤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은 아마 그 유력한 이제 이주민, 아마 중국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어느 정도 이주민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기원전 1세기의 아주 빠른 목감매가 양동리에서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대성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대성동하고 양동리도 아마 어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조사를 못하고 또 대성동 거분구는 원래 지금 남아있는 곳이 가운데만 남아있다. 나머지 양쪽은, 사이드는 다 삭평되고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산, 옛날에 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산동 고분군에서 조사했던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덕정. 지금 이 윗덕정 고분군은 지금 덕정중학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덕정중학교 자리 부분은 이제 날아갔지만, 사라졌지만, 어느 정도 그 능선 쪽에 남아 있어서 거기다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밌게도 시상석이 이런, 시체라든지 간 받침이 특이하게도 여기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제 딱 밑에 바닥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구획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은 석각이지만, 제철가, 단야 공구, 대장간에서 사용했을 거라 생각되는 이런 집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소위 고성식 토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소가식 토기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09년도에 발굴된 유적인데 이것도 이제 도로 확장 구간인데 지방도 확장 구간입니다. 근데 잘 이제 모르시는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유적이다 보니까 잘 남아있는 게 이 정도예요. 잘 남아있는 게. 근데 이것도 그 기중한 이제 주거지입니다. 2, 3세기 때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계 계통의 토기가 나와요.
근데 일본 계통의 토기가 나온다, 일본 유물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거는 교류의 증거로만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뭐가 비중이고 크고 뭐가 질이 좋은가, 그걸 봐야 됩니다. 즉 장류도 그렇고 우리가 대성도 그렇고 일본 유물 많이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귀중한 중국이나 북방 유물들이, 기중품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그 토기들이 대부분 저희들 토기들입니다. 거기 중에 하나만 이제 외계 토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거와 함께 이제 우리가 초기 철기 시대라고 이해하는 BC 한 3세기경에 해당되는 3, 2세기에 해당되는 5년 전도의 토기 단계 수혈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장유리 쪽에서는 아마 주거지, 신문리 앞 단계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아마 이 장유리 유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강석으로 편입됐지만 이제 미음동 유적이라고 고분 유적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 유적하고 이제 폐촌 유적이 있는데요. 2010년에서 이제 11년도에 했는데 석강묘가 이제 96기, 이제 옹암묘 19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5세기 초부터 이제 6세기 때까지 만든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단이 들어섰는데 다행히 일부 원형 보존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거기서는 이런 장검들이, 대도하고 장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삼지창은 아마 작살이었을 거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구슬 대롱옥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음동 고분군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음동 분절패충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패충이 이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기는 4세기 중반부터 여기도 이제 막 5세기 후반까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여기도 역시 이제 손 모양의 어떤 토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띠가 있는데, 무조건 옛날엔 띠가 나오면 다 대가야식 토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함안이라든지 김해 봉황동에도 오면 이런 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그게 대가야 토기가 원류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서국으로 편입된 생곡동 가달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 후반대에 이쪽 지역에 이제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두 차례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5세기 중후반 때 석강묘 위주로 조사가 됐고요. 2014년도 이제 그 공장 지을 때 이제 조사한 건데, 이때 이제 4세기 때 목강묘가 확인이 됐습니다. 토왕묘라고 하는 저 구조가 이제 확인이 돼서 가달도 4세기 때부터 무덤을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고분군들이 의외로 이제 그 존속 기간이 빠르지 않습니다. 시작 구간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대동면 이제 예한리 고분군인데, 옛날에 이제 저기 76년부터 80년대에 부산대 박물관에서 해서 편두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인골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형제를 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때도 편도 항구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때, 5세기 때의 석관묘가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조사 때 나왔던 석강묘하고 이 중복관계 인골들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양호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모래 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가 모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기는 좋은데 단단해지게 이제 마르면 진짜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물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지 되는 유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알칼리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골이 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인골들도 그 대전동 고분군에 폐총이 있거든요. 폐총을 파고 만든 무덤에서 인골들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순장 인골들이 남아 있고 주인공들은 다 도굴 때문인지 다 흔적만 나오고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다음에 이 애완이 집단들의 주거지, 생활지역으로 상정되는 것이 이제 대동면의 이 초정리 유적, 북쪽에 위치하는 초정리 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할 때 조사를 한 것들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4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유적들만 봤을 때는. 그 예안리 고분군은 3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아마 여기도 3세기 말에 해당되는 이제 생활 유적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던 마치 이렇게 기둥구멍,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서 많이 보셨던 이런 고상 가옥들이 위주로 나옵니다. 그 소위 말 땅을 파고 하는 그런 주거지가 이제 거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이제 잘 보여주는, 아마 이게 뭐 지형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생활용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 유적 서기는. 여기는 이제 창원, 진해구 이제 용운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00년 후반대에 이제 발굴이 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주거지하고 폐총하고 같이 나오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망추가 이제 주거지에서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나왔고,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외계 토기들도 나옵니다만, 역시 주는 우리 가야계 토기들이 주가 되고, 지금 이게 보시는 이러한 이제 통영 기대 같은 거, 이 기대가 창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양산에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 창원 진해 영혼을 다 가야 영역으로, 금강가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런 증거, 교류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과 고기면만의 중간에 있는 진례면 건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시래리 유적이라고 나갔지만 지명은 그 번지는 청천입니다. 그래서 이 청천 유적이라고 했고, 이 유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위락의 김해에서 다오리 유적하고 동시기의 유적이 나오는 데가 바로 청천 유적이 되겠습니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 나오는 군으로, 보통 10기가 나오면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유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기원 전후 할 때는 창원 다오리보다 좀 세력이 약했다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대성동 양동이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게 확인이 안 됐어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빠른 게 하나 발굴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앞시기 전통이 굉장히 강한, 문문토기의 정통이 강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청천 위주로 봤을 때는 다오리가 그때는 이제 좀 중심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대신에 이제 기원 후부터는, 기원 넘어가고 이제 50년 이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양동하고 대성동에 목감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울도 이제 부상이 되고, 그래서 이 42년으로 딱 못을 받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공학에서는 이 그 주변을 아마 그건 했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가야시대 주거지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외곽순환 고속도로 확장 구간이, 외곽순환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주거지가 5세기 때 해당되는 주거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죽공이 유적인데요. 여기는 이제 테레리 쪽으로 가는, 즉 한림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 유적은 이런 석강묘, 수련의 석강묘가 이제 보시는 데가 117기가 하게 되는데, 이 무덤 유적으로 유명하지만 저희한테는 중요한 게 이 가야 주거지를 파괴하고 이제 그 수련의 석강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의 시기가 3, 4세기 때로 보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역시 이 당시에 어떤 주거지들은 나트막한 경사면의 주거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 잘리는 형태로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 역시 이런 석강매에 의해서 파괴가 많이 됐지만, 어쨌든 이 주거지가 13동이나 확인이 돼서 여기도 가야인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공이 석강매에서 출토된 토기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기는 화려한데 이것도 역시 중령분,
대형문을 못 갑니다. 예, 중서형문이 이제 중심이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것도 일본 계통의 그 갑옷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게 94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일본에도 이제 마구가 이제 전파가 돼요. 말문화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갈들의 어떤 손잡이, 인수 형태라든지 봤을 때는 역시 가야적인 요소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갑옷만 하나 외계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한두대도라든지 이런 철모. 일본은 이런 철모 문화가, 즉 투겁창 문화가, 즉 끼우는 문화가 창이 아니고 검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폼을 내가지고 폼을 끼우는 그런 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모는 기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기마에 유리하고요. 찌르고, 마상에서 찌르고 있는 형태. 그리고 창은 찌르기도 하지만 창 베르는 거잖아요. 근데 강도 찌르기라든지 그런 거는 말타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저게. 검이기 때문에, 검처럼 생긴 거기 때문에. 베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병용으로 봅니다. 보병.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창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저런 투겁 창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마적.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도 이미 한 단계 앞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점차 이제 5세기로 넘어가면서 대형 전방 후원물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저런 철모들도 자기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레리 고분군인데요. 하퍼천 유역의 어떤 유력자의 무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각이 확인이 됩니다. 2019년대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테레리 고분군에는 부각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부각이 있었고, 테레리 고분군도 3세기 때 이 하로 모양 토기가 나옴으로써 3세기 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게 됐고, 보면 이렇게 시상석이, 이게 이제 각 받침이나 아니면은, 묘주, 사체를 이제 안치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51호는 아쉽게도 도굴이 다 돼가지고 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2020년대 조사한 산 5번지 일원의 유적이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아까 보셨던 이 유적이 이제 운동장, 난개발 구역 해갖고 이제 운동장을 만든 구역이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앞 유적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 안쪽으로 이제 목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무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갑옷이 나온 겁니다. 이제 테레리 갑옷이라고 해서 옛날에 V자를 된 그 갑옷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V자 전 테레리 갑옷 갑옷 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거는 복원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가야무라 축제에서 이 갑옷을 사용을 했는데, 그건 이미 밝혀진 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밝혀진 건데, 아주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게 아니고, 이 측정 갑옷의 얼굴 부분을 보호하면서 장식하는 그러한 갑옷의 일종입니다. 부속구입니다. 예. 그런 것, 이제 그 유명한 테레리 판갑옷을, 그건 전이거든요. 즉, 신고품을 가서 이제 어디냐 했더만 그 테레리에서 도굴해 왔다 해서 이제 전 테레리 갑옷이라 했는데, 테레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갑옷이 안 나와요. 도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20년대에 와서야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게 발굴이 됐고, 여기서 이제 이 판갑옷만 나온 게 아니고 투구도 나오고, 찰갑, 비닐갑에서 하는 그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요게 다 이제 2호분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건 대형 한두대도 하고, 그 다음 마구도, 제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레리에서는 또 이제 생활유적도 확인되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테레리 고분군 2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분군은 아니고 생활유적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호랑이 모양 지금 버클,
그러니까 허용대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리에서 나온, 그 주거지 바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상부 태적토에서 나온 겁니다. 휩쓸려 들어온 토에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무덤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덤이 파괴돼가지고 쓸려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골수문, 고리 모양,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꼬리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테레리 유적의 생활 유적인데요. 아까 그 테레리 유적의 아래쪽에 있는 건데, 여기도 연약 지반입니다. 그 연약 지반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잘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잘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여기는 창고군. 아마 이 근처에 아마 선착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열애리 고분군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아파트 조성할 때 2011년, 1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목광묘하고 이제 석광묘인데, 여기 시기가 5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세기 때에 시작되는 것들이 유적이 많지가 않아요. 김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세기 때 유적이 나오면 굉장히 귀합니다. 저도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이제 24호 목광묘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배 모양 토기가 되겠습니다. 김해에서 나오는 이제 배 모양 토기는 이제 이게 유일합니다. 내나 완형으로 나온 거는 이게 유일한데요. 요거는 바닥이 이제 평저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만식 얘기하는 그런 토기하고는 또 생긴 모습이 다르지만, 이것도 충분히 교역이 가능한 그러한 규모의 어떤 그 배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각이 또 해당되는 이제 소요석각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각을 만드는 거는 목광묘에서는 보이질 않고요. 석광묘에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목광묘, 석광묘로 이제 중심 요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 시기까지는 이제 그 4세기 말부터는 그 수혈석각하고 목광묘 같이 만드는데, 높은 계층, 신분이 높은 계층들은 계속 목광묘를 만들고, 신분이 낮은 계층들이 소유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돌로 만들어서 더 잘 만들었지? 아닙니다. 굉장히 조잡하게 쌓아요. 그래서 그 신분이 낮은 무덤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다가 이제 5세기 초로 가면서, 5세기로 가면서 이제 수혈석각묘가 전 가야로 확산되면서, 이제 열애리도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의 무덤에는 이제 수혈석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애리 유적이 중요한 것이, 아까 테레리 유적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장 제철했던 단약 장인들의 어떤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유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고분군에서 이러한 집게와 그 다음에 큰 망치, 새망치, 그리고 이제 새모루,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지금 열애리 진영하고 한림 쪽은 이렇게 제철과 관련되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분포한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열애리 고분군의 남쪽 도로를 이제 건너편에 건너서 이제 열애리 유적이라고 생활 유적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다 보시면은 이제 성풍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풍관에서 이제 성분관인데, 이게 아마 제철과 관련되는 유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단내를 할 때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단야를 했던, 철기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그리고 간단한 이제 제철도, 재련도 했던 곳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숯가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기는 나무로 이제 집혀서 하지만, 이러한 이제 철기들은 숯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제철 관련된 유적에 보면 이 탄요라 해서 이 숯가마들이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수 팔각형 모양의 이제 또 주거지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신문리 유적하고 비슷하죠. 근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봉황동 유적에 우리가 적신건물지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안에 중앙에 이렇게 심초석을 사주시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받고
주변에 이제 둘러싸서 적심을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보고자들은 그걸 오색이 이제 말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문화층 자체는 이제 오색이 말보다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야 멸망 이후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굉장히 특수한 건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특수한 건물지라서 아마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또 도로입니다. 도로가 한 30m 정도 이상 긴, 80m입니다. 70m 정도 되는 이 도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투수 건물지가 뭐냐면 제철에서 나온 철기들을 이제 아마 가지고 생활했던, 또 교육을 했던 아마 그런 집단이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되는 어떤 제사와 관련되는 특수한 건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대장간의 신을 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당이 아닐까, 그렇게 아마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래리 유적의 남쪽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철 유적이 2006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김해에서 이 제철과 관련되는 철을 뽑아낸 유일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토기가마하고 이제 이 철기가 엄청 쏟아지는데 무덤에서 이런 생산시설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원천 기술은 양동이나 대성동에서 갖고 있고, 또 그걸 소비하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게 중심이라면, 물론 기술은 이제 갖고 있죠.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초기에는 거기서 다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점차 이제 전쟁을 이제 또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제철 유적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레리도 그렇고 유레리도 그렇고, 여기 신용리 유적이라고 해서 2023년도 작년에 농촌 지금 테마공원 이제 부지인데, 안타깝게 그 토기가마가 나왔어요. 지금 사대기대 토기가마는 김해에서 딱 2개. 구산동 그 지성모 위에 있었던 가마 하나하고 이 가마가 유일하게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가마가 거의 다 사평이 됐지만, 그래서 사세기 때 토기들이 나와서 이 사세기 때 만들어진 토지 가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폐기장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제 제철 관련된 그런 이제 부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그 사면 부분이 이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아마 이러한 재련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포천 유역이 아마 이러한 토기나 이런 생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아쉽게도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지금 과연 남아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동면 우계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에는 딱 고분군이 저희들 발굴된 게 우계리 고분군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지표조사 하면은 한림면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이것도 역시나 외곽 순환도로, 남해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이제 만들 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이런 이제 오세기 때에 해당되는 목강묘가 확인되고, 이 석강묘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가야 멸망 이후인 아마 532년 이후에 석강묘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우계리 고분군 옆에 주거지도 있는데, 거기서 통일신라 시대 그 재련로가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가야 시기는 아니지만 재련이 이루어졌다, 철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덕면에 또 한 개의 고분군이 있는데, 그 고분군은 발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확인만 된 상태인데요. 그게 아쉽게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상동에 하면 이제 기념물이 있는데, 상동 분청 살기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골 조사를 할 때, 확인 조사를 할 때, 트렌치라고 해서 도랑 위에 탐색갱을 넣거든요. 그 폐가 밑에서 수월세 석강묘가 확인이 됐습니다. 2기가. 근데 그 구릉이 굉장히 무덤이 만들기가 좋은 구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는 지금 가마 유적 때문에 아마 파괴가 많이 됐을 거지만, 그래도 상동에도 또 하나의 고분군이 있다.
오색이대의 고분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대선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년 이후에 대선동에서 확인됐던 목감묘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동에서 보이지 않는 호랑이 모양의 대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고을을 지금 파괴됐지만 이거는 이제 문양이 없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는 함경이 중국경일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요게 지금 파손된 차로 나와서 이게 원래 일부러 부러져진 건지 아니면은 부식이 돼서 사라진 건지 좀 의문이 있는 경이지만 거울이지만 이것도 역시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목각묘로 해서 대형 목각묘들이 이제 이 구릉 지금 저 야외 전시관 이쪽에 부터 해서 종각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저 수릉원 쪽으로 계속해서 목각묘가 이제 대형 목각묘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쪽 구간 이제 종각이 있는 부분에서도 가야 시대 초기 목각묘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채가 나오고 이제 했던 그런 목감묘들, 1세기 때의 목감묘가 여기서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공병학교에서 이제 이걸 파헤쳐가지고, 저희들 90년대에 발굴할 때, 발굴 인부님들 이제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여기에 몇 트럭 되는 트럭에다가 이제 뭐 몇십 대 되는 트럭에다가 유물을 싣고 갔다. 근데 거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또 빠른 시기의 목각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기에 이런 목각묘들은 이쪽이 중심이 될 것 같고, 빠른 시기에 아까 다우리하고 견줄 만한 것들은 아마 여기에 다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쪽 구역도 지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뭐 정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그때 이 당시도 발굴을 할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더 이상 조사 못한다. 그러니까 확장해서 조사하자 했는데 이제 문화청 이제 장문위원들이 어차피 뭐 다 복토할 건데 발굴을 또 유적의 파괴니까 그냥 트렌치에 걸린 것만 조사해라. 그래서 이제 중지하고 이제 조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중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 그때 조사했으면 더 대성동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건데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성동 지금 세계유산구간, 사적 구간을 제외한 양쪽 구릉, 자락이 다 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부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초기 목감묘, 이것도 전기 목감묘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이거 한 100년 뒤에, 한 150년 뒤에 무덤이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쓰레기. 여기 불법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아까 노출 전시관 있던데, 그 29불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까지 45불인데, 이것도 7m가 넘는 대형 무덤이 되겠습니다. 휘어진 한두 대도, 요거는 이제 아마 이런 철기를 훼손하는 습석은 이제 북방위라 보고 있고, 이 덩이사의 40매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귀중한 유물들이 있었을 건데, 아마 이런 중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르기와 가마, 그리고 도굴, 그다음에 다 이제 사라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종각 쪽에 있는 3세기 때 대형 목각묘, 그다음에 그다음 시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악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저는 이제 후기 목각묘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북악과 함께 이 순장 제도가 이제 세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전도 29분에서 토기의 다량구장, 그다음에 순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북악의 등장. 그래서 대성동 29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동 91호번에서 이제 순장이, 보통 순장 하면 그 목각 안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목각하고 이 경계 사이, 구덩이 경계 사이에서 윗부분에서 순장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또 대성동 88호번에서 또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 각 내 순장에서 각 외 순장, 각 바깥에 순장하는 게 이거보다 한 100년 뒤에 고령에서 나타납니다. 이게가 지금 주각, 부각이거든요. 이게 구덩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순장각들이 놓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놓는 이제 이 바깥쪽에도 봉토 안에 순장각이 놓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지고 이것도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가야식 순장이 이제 그 원형이 바로 이 무덤이 되겠는데 이 원형이 또 저희 대전동 거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동 29분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아마 부각이 있었던 자리를 보고 있고 여기가 순장자, 여기가 동복입니다. 동복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저골갱에서 바닥에서 금동관, 이 금동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금동관이 나왔는데 신라 고고학자들은 그 금동관 동관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신라에서 나온 거하고 이게 3세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따지면 거의 200년 차이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금동관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니다 했는데 아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저기 중국 유물들이 그 도금한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거는 이제 29분 걸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논문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기는 안 좋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김해가 김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덩이새입니다. 철정입니다. 이 꾸러미를 해가지고 보통 대형 무덤, 왕궁 무덤에는 100매 이상씩 놓거든요.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조 단면을 쭉 까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희한한 게 원래는 돌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철정을 깔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저희들이 벤치크 조작할 때 당황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간받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동이새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게 합체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덩이새가 가지고 철강석 가지고 만들지 않더라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잔도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철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3세기 235까지는 이런 소재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자이기는 나오는데 양천리 고분군에는 철정이 안 나옵니다. 다른 고분군에서도 철정이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언제냐? 오스키 김해 대선동 고분군에서 대형군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다른 고분군에서도 우리 김해 내에 다른 고분군에서도 철정이 부장이 됩니다. 즉 철저하게 철정은 관리를 중앙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갑주와 갑옷인데요. 역시 이 판갑옷은 보통 이제 저희들 보복용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사리 문양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비늘 갑옷입니다. 근데 이 비늘 갑옷이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말려져 있거든요. 이게 녹으로 딱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판갑옷은 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어도 떼면 떼지는데 이거는 비늘 갑옷이니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떼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 옛날 대둔 고분군에 있을 때 이걸 입어봤는데 이게 왜 편하냐면은 벗을 때 쭉 내리면 됩니다. 쭉 내리면은 이렇게 또아리 트듯이 그렇게 탁 내려갑니다. 필 때 그래서 피면 됩니다. 피갖고 묶으면 돼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외계 갑옷이 나올 때 옷이기 때 자꾸 왜 외계 갑옷을 강조하냐 하는데 아니 이때 우리 가야는 판갑옷 전통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냐면은 대선동 고분군은 이런 판갑옷하고 이런 비늘갑옷 같이 부장을 합니다. 복천동은 이제 판갑옷 위주로 부장을 하고요. 우리는 같이 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갑주 문화가 5세기에 지나면은 작은 중소고분군에도 이런 비늘갑옷들이 부장이 돼요. 그건 뭐냐? 가야에서는 주 무장은 바로 비늘갑옷으로 했다는 겁니다. 비늘갑옷의 방어력이 판갑옷의 방어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선동 1호에서 나온 이제 말투구인데요. 대선동 고분군에서는 3개의 말머리 가리개가 나왔습니다. 얼굴 가리개가. 그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단일 고분군에서 가장 지금 빠른 시기 것, 최초의 가장 빠른 시기 나왔고, 물론 양으로 치면 옥정 고분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1호분에서 이제 그 말갑옷이 확인됐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이러한 이제 제갈하고 등자, 그리고 이제 안장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슬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지로 38호도 유리의 구슬하고 수정제 구슬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이 76호도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치곡인데요. 이 비치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제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작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일본제라 하더라도 아마 원석만 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희는 이제 비치곡 생산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저 비치 강산이. 예, 그렇게 뭐 발달하지 않아서 아마 일본에서 원석을 사와서 사공도보다 이제 받아서 이제 철의 대가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주장 3호에 있는 금박구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 인도 서역하고 이제 관련되는 이 유리가 이제 금박구슬이거든요. 또 연주식이라 해갖고 이어서 붙이는 그런 유리가 이제 원래는 복천동하고 이제 양동에서 한 점씩 확인이 됐는데 지금 대성동 주차장 부지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유리로 본다면 아까 제가 그 목감묘가 있는데 가장 1세기, BC 1세기 초에 기원전 1세기 초에 목감묘가 있는데 이거는 예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마제석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무문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뚜껑돌이 있었고 여기 사이사이에 막 돌들이 막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단계의 그 무덤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목감묘 사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쭉 목감묘 사회는 이제 철기 시대의 그 도립을 정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감묘 시기랑은. 이 시기는 이제 기원전 1세기 초는 그 철기 문화가 그렇게 아직까지 정착이 김해에서는 덜 된 그런 상태인데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오는 이 구슬이 포타시 계열입니다. 포타시 계열인데 우리가 납바름 계열이 있고 포타시 계열이 있는데 이거 이제 색깔을 내는 그런 그 성분인데 그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작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납바름은 주로 이제 중국 남쪽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납바름이었다가 이제 다우리 1호분에서부터 이제 포타시가 나왔는데 김해에도 이 포타시 유리가 나온 겁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이 동남아시아의 어떤 교육 루트에 김해도 이제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리카메두 유적이라고 있는데요. 그 남인도에 있는 제철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동남아시아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BC 아소카왕도 있지만은 BC 3세기 이전의 그 문명은 역시 인도가 선진적인 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철기라든지 면직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동남아시아에 3세기 때 인도인들이 가서 팔고 여기서 금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뭐 쌀이라든지 또 그러한 지역 특산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루트를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BC 3세기 이후에 이제 인도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하면 이제 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다 중국까지 아마 저희들 BC 3세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우리의 강동, 강서성만 이쪽 지역만 아마 교류를 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일대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합니다. 인도인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BC 1세기에 이제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게 꼭 우리 아테네처럼 도시국가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BC 1세기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 화옥이라는 그런 내가 지금 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안 쓴다 하지만 제 생각이니까요. 논문을 쓴 건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이 저자 그 서울대 교수인 권영 선생도 마찬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이 화학무사라가 그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러한 그 남인도하고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어떤 이러한 유리 교육이 그러한 산물들이 이름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기록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리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트남 쪽에 지금 발굴을 국립기관에서 많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오게오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시 석가묘가 시발지가 김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열시 석가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감묘에서 이제 중심 묘자가 이제 수열시 석가묘를 바뀔 때 대선동 고분군에서는 대형묘가 사라집니다. 근데 지상동 고분군이나 이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이제 대형분들이 우리가 이게 7m짜리 이제 그 대형 수열시 석각이라면 여기는 뭐 10m, 여기는 봉분 길이만 뭐 25m, 30m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세기 때부터 이제 세태기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당시 4세기 때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 주체의 우리는 이제 주역 중에 하나였다. 그 배경에는 교통적인 이점도 있었지만 역시나 철이라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기 문화, 도질토기 일본의 수색기의 어떤 원료가 되는 이런 도질토기 생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일본한테 받은 이런 이제 뭐 파용동기, 통영동기는 그냥 그 상징품의 자기들의 상징품이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걸 왜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당시 4세기 때 이제 지금 지역 배경인데요. 이제 모형선비가 북쪽에 있었고 모형선비가 전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전년이 이 서진을 이제 몰아내서 이 동진이 이제 공국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부여 고구려 백제시라 가야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이 대선동 91호분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순장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도금으로 만든 그다음에 서역계 유리, 그다음에 음모. 이 음모는 도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게 불로장생의 어떤 영역 중에 재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 북방계 유물이라면 이거 하나 딸랑 통영동기만 하나 있어요. 이게 시체라는 겁니다. 시체.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여기는 지금 철장이 안 보이는데 아마 이 가운데 부분에 아마 철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도굴이 지금 여기 딱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양쪽 열십자로 이게 X표로 그렇게 다 도굴이 된 겁니다. 완전히 싹쓸이. 근데 다행인 게 이 동쪽의 구간하고 이 서쪽의 구간 일부가 남았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이게 기둥 자리입니다. 그 목각 내에도 지금 기둥 구멍이 있거든요. 기둥이 세워갖고 이제 목각을 받치는데 여기서 또 이런 금동 제품들이 막 나온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왕구 무덤은 그 지배자들은 사치품으로 중국 북방 유물을 이런 금동 제품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동 고문군에서만 출토가 되고 동시기에 신라에서도 나오질 않습니다. 또 이런 세트로 백제도 안 나옵니다. 4세기 때. 이게 이제 허리 장식인데요. 이게 한나라 때부터, 이제 진나라 때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한나라 때부터 나오는데 이런 금동제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말띠들이게였고 이제 그 말을 어떤 장식을 하는 그런 그 가축군의 어떤 그 이어주는 것들인데요. 이게 다 용몰입니다. 용몰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용 한 마리, 여기 용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용 한 마리, 용 한 마리가 이제 머리 부분이 있고 두 마리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이제 기술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러한 제작 기술을, 세공 기술은 이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찾았기 때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전량 수입을 했고 이게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5세기 때 연결되면서 이제 고구려의 금공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걸 꽃피운 게 이제 신라의 한국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서역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방계를 얘기하는 이제 청동소, 동북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동관이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편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소형이에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의 언형이 이거 비슷한 게 아마 복청동 11호 이거하고 한 200년 차이 나는 그 무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동가는 아마 전세가 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용입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가 눈이고 입이죠. 이게 몸통 따라 쭉 이어지면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한 마리 쫙 몸통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뿔이고 이게 다리고 다리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꼬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다 형상화했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 용머리입니다. 용머리에 몸통 여기가 다리 여기가 이제 꼬리 이게 이제 대칭적으로 여기 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즉 용은 뭐냐면은 이 당시 용은 황제나 왕을 상징하거든요. 즉 권력 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용 문양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어식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내가 왕위를 그 왕권이 강하다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동북지방가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이거 중국에서 나왔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다음에 외계 유물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양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신라 최장층 문화의 원류는 금강가였다. 결론은 그거고요.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주역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2시간이나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